자,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벡터 공간이라는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반드시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그런 벡터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이런 8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면 얘네들도 벡터가 아니지만 얘네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실벡터 공간이라고 부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얘를 한번 봐야 되겠죠. V라는 집합을 R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차원 공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차원 공간. 자, 그러면 요 n차원 공간 위에서 원소들이 뭔가요? n차원 n 순서쌍이죠. n 순서쌍. 그러니까 요 v벡터와 u 벡터와 v 벡터가 이 v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원소라고 해보고 그 두 원소들을 더하는 덧셈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흔히 앞에서 했던 그런 덧셈, 성분끼리 V1, V2, Vn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성분끼리 UV, U2, V2, UN, Vn 성분끼리 더하는 이런 식으로 덧셈이란 연산을 정의하자 라고 하고요. 그리고 곱셈이란 연산도, 스칼라 곱이란 연산도 임의의 실수 K를 뽑았을 때 U라는 벡터와 K라는 실수를 곱한 거를 각각 성분의 U1, U2 각각 성분의 이렇게 하나하나 곱하는 것으로 스칼라 곱을 정의를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위에 있는 8가지 성질이 다 만족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U 벡터, V 벡터 더한 거는 V 벡터, U 벡터 되죠? 그죠?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덧셈을 바꿔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왜냐하면 성분끼리 더하는 거는 사실 실수의 덧셈인 거고, 실수의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죠? 요게 교환되고 다 교환되니까. 그래서 1번 자연스럽게 성립하고, 그렇다면 2번도 결국은 각각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에 대한 각각의 결합 법칙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됐고요. 3번 성질은 항등원이 존재하냐? 0벡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0벡터란 게 V 실제로 Rn이라는 데 존재해서 임의의 U 벡터와 0벡터를 더하면 U 벡터가 되고, 0벡터와 U 벡터를 더하면 마찬가지로 U 벡터가 된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 벡터와 0벡터 성분이 다 0인 걸 더하면 각각 성분이 더하기 때문에 그냥 U 벡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써보면 3번도 역시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번도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임의의 U 벡터를 대해서 마이너스 U 벡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U 벡터는 이렇게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U2, 마이너스 UN이 마이너스 U 벡터죠. 근데 이 역시 Rn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V에 들어갔죠. 그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덧셈에 대해서 여건도 존재하고요. 4번도 됐죠. 그리고 5번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자연스럽게 성립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앞에서 봤던 n차원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벡터를 다루는 그런 방식과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V라는 집합을 Rn으로 줬기 때문에, 그리고 덧셈을
3장에서 정의한 그 벡터 간의 덧셈으로 정의를 했고, 스칼라 곱도 3장에서 정의한 그 스칼라 곱으로 정의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들의 거동은 그대로 다 만족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V라는 집합 위에서 덧셈의 연산과 곱셈 연산을 잘 정의했고, 그게 실수에서 가져온 스칼라 곱까지 만족하니까 이 V라는 집합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봤던 2차원 공간에서 벡터들을 다 모으거나 3차원 공간에서 벡터들을 다 모으거나 그런 것들은 벡터 스페이스들이죠. 그죠? 모든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를 다 정의했으니까 3장에서 배운 그런 벡터 스페이스들은 특별한 케이스들인 거죠. 자, 예를 좀 더 보시죠. 두 번째 예 하나 더 보시면, 이번에는 굉장히 엄청 작은 벡터 스페이스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V라는 집합을 0벡터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연산, 이 V라는 집합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똑같은 위에서 정의한 요런 바로 위의 예제에서 정의한 벡터끼리의 합 그리고 스칼라 곱을 똑같이 정의를 하면 그 연산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그 연산을 원소가 하나 있는 이 V 위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점검을 해보죠. 덧셈에 대한 연산을 이렇게 정의해보죠. 그러니까 V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갖고 와서 0벡터가 된다고 정의를 하고요. 또 임의의 실수, 스칼라에 대해서 실수와 V에 있는 원소 0벡터를 곱하면 이게 바로 그냥 0벡터가 된다고, 이것도 스칼라 곱을 정의를 하면, 두 덧셈과 스칼라 곱을 이렇게 잘 정의를 한다면 이 역시 위에 있는 8가지 성질을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 V를 덧셈과 곱셈 그리고 실수로 생성된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심쩍으면 하나하나 해볼 수 있죠. 자, 해볼까요? 0벡터 더하기 0벡터는 이게 두 개를 바꿔드려도 0벡터 더하기 0벡터 되죠. 그죠? 0벡터 더하면은 결국 0벡터일 뿐이죠. 여기 그렇게 0벡터 더하기 0벡터 0벡터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을 볼까요? 0벡터 더하기 0벡터는 0벡터로 정의했죠. 그것과 이 W 벡터 역시 V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올 건 0벡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괄호가 0벡터 되고 또 0벡터니까 0벡터 더하기 0벡터 0벡터로 정의를 했으니까 결국 좌변 0벡터고 우변도 0벡터입니다. 성립하죠? 그죠? 그리고 V에 있는 임의의 원소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벡터. V에 있는 0벡터에 대해서 0벡터는 존재하죠. 그죠? 그 자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0벡터와 사실은 U벡터가 여긴 0벡터일 수밖에 없는 거고, 0벡터 0벡터 더하면 0벡터 0벡터 만족하죠. 그죠? 또 임의의 U벡터인데 이 V 안에 있는 건 0벡터밖에 없으니까 0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0벡터가 존재하죠. 마이너스 0벡터를 해봤자 그 자신의 0벡터입니다. 그죠? 0벡터에 대해서 0벡터가 존재해서 0벡터끼리 더하면 0벡터가 되는 거죠. 예, 4번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0벡터와 0벡터 더한 거에 K배를 하면 바로 밑에 그렇게 정했죠. 0벡터 곱하기 K배를 하면 0벡터가 된다고 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연산을 0벡터 0벡터 더하기 어떤 실수를 곱하건 좌변 0이고요. 0벡터의 실수 곱하면 0이고 0벡터 실수 곱하면 0벡터. 그죠? 그러니까 0벡터 0벡터 만족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보면 결국 8번도 해볼까요? 0벡터에 1을 곱하면 0벡터의 실수 곱하면 0벡터라고 그랬죠. 그죠? 그대로 0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8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원소가 0벡터 하나인 이 V로 만들어진 벡터 스페이스를
뭐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영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다음 예제 한번 더 볼까요? 또 다른 벡터 스페이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V라는 집합을 행렬들의 모임으로 보겠습니다. n by n 사이즈의 행렬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V라고 해보죠. 그럼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행렬들 n by n이라는 행렬을 다 모은 집합인데 aij라는 이 성분들은 다 실수 성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실수 성분을 가지는 m 곱하기 n 크기의 행렬들을 다 모았다고, 전부 다 모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V라는 집합 위에서 덧셈을 한번, 행렬 간의 덧셈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두 원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A 행렬이고 이거를 B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 B 행렬은 V라는 집합의 원소들입니다. V라는 집합은 행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행렬,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뽑아서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각의 같은 성분끼리, 1행 1열은 1행 1열끼리, 2행 2열은 2행 2열 성분끼리, 그러니까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다 더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보자. 어디 위해서? n by n이라는 행렬을 다 모은 V라는 집합 위에서 덧셈을 정의를 해보자. 그리고 곱셈도, 스칼라 곱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스칼라 곱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행렬 A와 그 행렬과 실수를 곱한 거를 각각의 성분에다가 하나하나 다 실수를 곱한 거. 예, 이렇게 우리 보통 행렬의 스칼라 곱을 이렇게 정의했었죠. 앞에서. 이렇게 스칼라 곱도 잘 정의를 해보자. 그럼 이제 집합이 하나 주어졌고 플러스 연산, 스칼라 곱 연산. 예. 덧셈과 스칼라 곱을 잘 이렇게 정의하면 위에서 8가지 조건을 만족하냐 다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성분 0인 영행렬이 n by n 사이즈로 V라는 집합 안에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임의의 A 행렬에 대해서 모든 성분의 마이너스를 곱한 이게 바로 마이너스 A 행렬이죠. 그죠? 요 행렬이 V라는 집합은 찾을 수 있죠. V라는 집합은 m 곱하기 n 사이즈 행렬을 모두 다 모은 거니까 당연히 있겠죠. 이런 여건이 존재하고 행렬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j의 여건입니다. 그리고 위에 8가지를 다 만족을 하니 이 경우도 역시 이런 V라는 집합 위에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되어 있는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 앞으로는 줄여서 VS라는 말도 많이 쓸 텐데요. 벡터 스페이스,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행렬들을 모은, 이제 벡터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행렬들을 모은 집합 위에 덧셈과 스칼라 곱을 잘 정의하면 마치 이 행렬들이 벡터들이 움직이는 그 거동하는 성질을 다 따라가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행렬들의 모임도 하나의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